2월 2일 수요일 글로벌 마켓 헤드라인입니다.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가 3월 25 베이시스 포인트 금리 인상을 지지하며 50bp 인상은 시기상조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원로 경제학자 아서 래퍼는 미국 경제가 매우 위험하다며 내년 경기 침체가 가능하다고 진단했습니다. 엘살바도르가 IMF의 비트코인 법정 통화 취소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독일이 대만의 글로벌 웨이퍼스와 질트로닉의 인수합병을 불허했습니다. 반도체 안보가 우려된다는 이유입니다. 구글의 모기업 알파벳이 20대 1의 주식 분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바클레이즈가 스포티파이와 일라일릴리 등 과매도 국면에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CNBC의 매드머니 진행자 짐 크레이머는 지금은 이익을 못 내는 기업부터 팔아야 된다고 조언했습니다. 화이자가 자사 코로나 백신의 5세 미만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설 연휴 마지막 날에 인사드리는 굿모닝 한경 글로벌 마켓의 전세원입니다. 24시간 잠들지 않은 해외 투자 뉴스를 전해드리겠다는 프로그램 목표에 따라서 이렇게 설 연휴에도 여러분께 가장 빠르고 정확한 외신 정보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마감했던 현지 시간 화요일 미국 증시 일제히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고요. 3거래 연속해서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 어떤 흐름 나타냈는지 강수민 그리고 이혜은 외신캐스터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먼저 강수민 캐스터, 오늘 오전 8시에 이렇게 본방으로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아마 온 가족이 모여서 본방 사수하고 계실 것 같은데 미국 증시가 모처럼 다행스럽게도 일제히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활기차게 시작을 해보도록 할 텐데 어떻게 마감됐습니까? 네,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고요. 변동성이 심했던 1월이 끝이 났습니다. 현재 시간으로 오늘은 2월의 첫 거래일이었는데 마감 시황 전해드리겠습니다.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주시한 가운데 오늘도 3대 지수가 일제히 상승하며 장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가 0.78%,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도 0.75% 상승, 대형주 중심의 S&P 500 지수는 0.69%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1월 한 달간 3.3% 떨어졌던 다우지수는 오늘 장에서 270포인트 넘게 오르면서 35,400선에서 마감했고요. 편입 종목 가운데 19개가 상승했습니다. 보잉이 4% 넘게, 또 비자와 골드만삭스 등의 금융주가 2% 넘게 오르면서 다우지수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1월 한 달간 나스닥 지수가 가장 많이 빠졌습니다. 9% 가까이 빠졌는데 어제만큼의 상승폭은 아니지만 다행히 오늘 장에서도 0.7% 상승했습니다. 특히 넷플릭스가 7%로 강세를 보였고요. 메타와 알파벳 그리고 아마존 모두 1%대 올랐습니다. 반도체주의 경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제외하고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S&P 500 지수도 1월 한 달간 5% 넘게 빠지면서 나스닥 지수와 함께 2020년 3월 이후 가장 큰 월간 낙폭을 기록했고요. 다행히 3거래일 연속으로 상승하면서 오늘 장에서는 4,546선에서 마감했습니다. 투자자들은 어닝 시즌답게 주요 대형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주시했고요. 또 1월 ISM 제조업 지수와 12월 건설 지출 등의 경제 지표도 주목했습니다. 이어서 섹터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11개 섹터 중 8개가 상승, 나머지 3개가 하락했습니다. 에너지주가 3% 넘게 오르면서 가장 흐름이 좋았고요. 뒤를 이어서 자재주와 금융주가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반면 유틸리티주와 부동산주가 가장 부진한 흐름 나타냈습니다. 네, 개장 전 실적을 발표한 엑스모빌부터 살펴보시죠. 매출은 시장 예상을 하회했지만 주당 순이익이 시장 예상을 상회하면서 오늘 장 6% 넘게 상승했고요. 장중 52주 신고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UPS도 개장 전 실적을 발표했는데 주당 순이익과 매출 모두 시장 예상을 웃돌았습니다. 2022년 전망도 긍정적으로 제시하면서 오늘 장 14% 급등했고요. 장중 52주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구글의 모기업 알파벳의 실적에 오늘 시장 관심이 기울었습니다. 장 마감 후 알파벳이 시장 예상을 웃도는 실적을 공개했습니다. 특히 전년 동기 대비 462억 달러였던 광고 매출이 이번에는 612억 달러를 넘어섰고요. 또 알파벳은 7월부터 적용되는 주식 분할 계획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장 구글은 1.7% 상승으로 장 마감을 했고요. 시간 외 거래에서 현재 4% 넘게 떨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제너럴 모터스도 실적을 공개했는데 주당 순이익과 매출 모두 시장 예상을 웃돌았습니다. 투자자들은 칩 부족 문제와 인플레이션을 주시한 가운데 제너럴 모터스의 올해 전망에 더 주목했는데요. 제너럴 모터스는 월가 예상치에 부합하는 올해 매출 전망치를 제시했습니다. 오늘장 제너럴 모터스는 2.5% 오름세 나타냈습니다. AMD도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주당 순이익과 매출 모두 시장 예상을 웃돌았고요. 올해 매출 전망도 지난해 매출보다 31% 넘게 제시를 하면서 월가 예상을 웃돌았습니다. 2021년 한 해 동안 AMD 매출은 68% 증가했고요. 오늘장에서는 2% 넘게 오르며 마감했습니다. 스타벅스 실적도 살펴봐야겠죠. 스타벅스 주당 순이익은 시장 예상을 밑돌았지만 매출은 시장 예상을 웃돌았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과 또 공급에 필요한 비용 증가가 원인으로 풀이되고요. 또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스타벅스 시장인 중국 내 회복세를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 중국 내 동일 점포 매출은 14% 감소했고요. 전분기보다 더 떨어진 결과입니다. 중국 내 일부 지역에서 여행 제한 조치가 이뤄졌기 때문입니다. 오늘장 스타벅스는 0.4% 상승 마감했습니다. 페이팔도 매출은 시장 예상을 웃돌았지만 주당 순이익이 시장 예상을 밑돌았습니다. 올해 1분기 전망도 월가 예상을 하회했고요. 2% 상승으로 장 마감을 하긴 했지만 현재 16% 넘게 빠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이어서 테슬라 살펴보겠습니다. 잠시 후 이슈에서도 살펴볼 텐데 테슬라가 완전 자율주행 베타 버전을 탑재한 차량을 5만 3천 대 넘게 리콜할 예정입니다. 오늘장 테슬라는 0.5%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포드의 소식입니다. 포드가 전기차 배치를 가속화할 전망입니다. 향후 5년에서 10년간 200억 달러를 추가 투자할 계획이고요. 오늘장 포드는 1% 넘게 올랐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프리마켓에서 가장 거래량이 많았던 AT&T 살펴보겠습니다. AT&T가 2018년에 인수했던 워너미디어를 430억 달러에 다시 분사하고 또 워너미디어 사업부를 디스커버리와 합병하기로 했습니다. 배당금도 절반에 가깝게 줄인다는 소식도 전해지면서 오늘장 AT&T는 4% 넘게 떨어진 모습입니다. 이어서 국제유가 살펴보겠습니다. 내일 있을 오펙 플러스 회의를 주시한 가운데 국제유가가 상승폭을 줄여가고 있습니다. WTI는 0.2% 상승하며 89달러 선이 무너진 채 88달러 선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브렌트유는 소폭 상승하며 89달러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 가격도 살펴보겠습니다. 달러화가 약세를 보이자 금 가격은 소폭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0.2% 상승하며 1,801달러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마감 시황 살펴봤습니다. 네, 글로벌 마감 시황에 대해서 강수민 캐스터와 먼저 확인을 해봤습니다. 시청자분들이 시황 요정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연휴 때도 수고하셨고요. 바로 이어서 글로벌 이슈 천천히 또 살펴보도록 할 텐데 오늘 시장에 영향을 미쳤던 글로벌 이슈들 오늘은 이혜연 외신 캐스터가 준비했죠? 네, 맞습니다. 첫 번째 소식부터 확인해 보시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공개석상에서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해 크림반도를 무력으로 탈환하려 할 경우 나토와 전쟁을 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이날 모스크바를 방문한 오르반 빅토르 헝가리 총리와 회담을 한 뒤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는데요.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나토로 끌어들여 공격력 무기들을 대거 배치하고 크림 문제를 군사적 방법으로 해결하도록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또 미국과 동맹국들이 나토가 우크라이나까지 확장해서는 안 된다는 러시아의 핵심 안보 요구를 무시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날 발언은 지난해 12월 23일 연말 기자회견 이후 푸틴 대통령이 공개석상에서 우크라이나와 관련해 처음으로 내놓는 입장입니다. 한편 이런 가운데 우크라이나와 충돌을 막기 위해 미국과 러시아 외무장관이 전화 협상을 이어갔는데요. 백악관은 기자회견에서 외교의 문은 열려 있다고 밝혔지만 현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돌파구는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당분간 해당 지정학적 긴장감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네,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소식입니다. 세계 최대 검색 엔진 업체인 구글의 모기업 알파벳이 주식을 20대 1로 나누기로 결정했습니다. CNBC에 따르면 알파벳은 현지 시각 1일 장 마감 후 실적을 발표하며 해당 소식을 공개했는데요. 따라서 장 마감 후 시간의 거래에서 알파벳은 한때 약 7% 넘게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클래스 A, 클래스 B, 그리고 클래스 C의 주식을 나눌 것으로 보입니다. 주식 분할을 하기 위해서는 주주들의 승인이 필요한데요. 이렇게 승인이 될 경우 7월 1일 기준으로 알파벳 주식을 보유한 주주들은 추가 주식을 7월 15일에 받게 됩니다. 현지 시각 2월 1일 장마감 기준 알파벳은 2,750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주식이 분할되면 가격은 약 128달러 선으로 내려갈 전망이며 기존 주주들은 추가로 19주를 받게 됩니다.
이번 알파벳의 주식 분할 소식은 애플이 주식 분할 계획을 발표한 지 약 1년 반 만에 나왔는데요. 이외에도 엔비디아, 테슬라 또한 주식을 분할한 바 있습니다. 해당 종목들 모두 주식 분할 소식을 발표한 이후 주가가 급등했는데요. 미국 시장에서 주식 분할은 호재로 통합니다. 한 주당 가격이 낮아지면서 더 많은 투자자들이 접근을 할 수 있어 유동성이 증가하기 때문이라는 점도 함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테슬라 관련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대표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자율주행 베타 버전을 탑재한 차량 약 5만 4천 대를 미국에서 리콜할 예정입니다. 문제가 된 이유는 롤링스톱을 허용했기 때문인데요. 롤링스톱은 교차로 정지 신호에서 완전히 멈추는 것이 아니라 속도만 약간 줄인 뒤 그대로 주행하는 행위입니다. 현지 시각 2월 1일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은 일단 정지해야 하는 교차로에서 테슬라 차량이 멈추지 않아 안전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테슬라는 미 도로교통안전국 관계자들과 두 차례 회동한 뒤 리콜에 합의했고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해 롤링스톱 기능을 해제할 예정입니다. 한편 테슬라와 관련해선 캐시우드의 추가 매수 소식 또한 전해졌습니다. CNBC의 보도에 따르면 캐시우드의 아크이노베이션은 현지 시각 1월 31일 약 2,580만 달러가량의 테슬라 주식을 추가로 매수했는데요. 이번 매수는 지난 6월 이후 처음입니다. 지난 몇 달간 캐시우드는 테슬라를 조금씩 매도한 바 있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미 연방거래위원회 FTC가 마이크로소프트의 액티비전 블리자드 인수와 관련해 조사에 착수합니다. 현지 시각 2월 1일 블룸버그의 보도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미 법무부가 아닌 FTC가 주도하게 되는데요. 앞서 인수 발표 당시 마이크로소프트가 블리자드의 베스트셀러 게임인 콜 오브 듀티를 자사 플랫폼에서 독점 제공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FTC는 이와 관련해 해당 결합이 경쟁자들의 기존 액티비전 블리자드 게임 접근을 어떻게 제한하는지와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자세히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FTC의 소송은 바이든 행정부가 대기업의 인수합병에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가운데 나온 건데요. 강경파인 리나칸 위원장이 이끄는 FTC는 지난해 12월 엔비디아의 영국 ARM 인수에 반대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엔비디아가 ARM 인수를 포기할 예정이라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또 현지 시각 1월 25일 FTC는 미국 방산업체 로키드 마틴의 에어로젯 로켓다인 홀딩스 인수와 관련해서도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는 점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소식입니다. 작년 메타버스 부동산 판매가 5억 달러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메타 매트릭스 솔루션에 따르면 2021년 주요 메타버스 플랫폼의 부동산 판매 매출은 5억 100만 달러를 기록했는데요. 올해에도 메타버스를 기반으로 하는 부동산 매출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1월에만 8,500억 달러의 매출을 달성했는데요. CNBC는 이 속도라면 올해 매출이 10억 달러를 돌파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해당 매출은 더 샌드박스, 디센트럴랜드, 크립토복셀, 솜니온 스페이스로 구성된 소위 메타버스 부동산 플랫폼 빅4에서 집계된 수치인데요. 메타버스 부동산 업계는 현재 앞서 언급한 4개의 플랫폼이 장악하고 있고 이 중 더 샌드박스의 시장 점유율이 가장 높습니다. 이외에도 CNBC는 해당 소식을 전하며 메타버스 부동산 시장이 2022년부터 2028년까지 연평균 31%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가상 부동산과 관련해선 실체 논란 등 위험성도 높다는 점 함께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이슈는 코로나 관련 소식입니다. WHO가 오미크론의 하위 변이로 알려진 스텔스 오미크론이 기존 오미크론에 비해 증상이 심각하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CNBC에 따르면 WHO 마리아 벤커코프 코로나19 기술팀장은 현지 시각 1일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밝혔는데요. 아직 정보가 제한적이지만 지금까지 확보된 데이터에 따르면 스텔스 오미크론의 감염력이 기존 오미크론보다 약간 더 높은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기존 백신이 스텔스 오미크론에도 효과적이어서 중증과 입원, 사망 위험을 낮춰준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덴마크 과학자들은 스텔스 오미크론의 증상이 가볍다는 결론에는 동의했지만 전염성은 훨씬 더 크다고 봤습니다. 현지 시각 1월 31일 CNBC 보도에 따르면 덴마크 연구진은 스텔스 오미크론이 성별, 나이 등과 상관없이 모든 그룹에서 더 쉽게 퍼진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가정 내에서 기존 오미크론이 전파될 확률은 29%였는데요. 반면 스텔스 오미크론의 전파 확률은 39%였습니다.
네, 구글의 모기업 알파벳의 주식 분할 계획부터 테슬라의 사고, 리콜 소식까지 굵직굵직한 이슈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오늘 알파벳이 실적을 발표한 이후에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 8.7% 급등하고 있는데 이 덕분에 나스닥 100 선물지수가 현재 0.7% 상승 출발했다는 속보 소식까지 전해드리겠고요. 바로 이어서 내일 시장 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수민 캐스터가 내일 일정을 준비했죠. 네, 투데이 머니 인포메이션의 강수민입니다. 현지 시간 2월 2일 수요일 주요 일정 전해드리겠습니다. 설 연휴를 맞아 국내 증시와 대만, 홍콩 증시는 휴장을 하고요. 또 중국 증시도 춘절 연휴로 휴장합니다. 먼저 미국 일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민간 고용정보업체인 ADP가 미국의 1월 민간 고용 동향조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이틀 뒤 미국 노동부에서 발표하는 고용보고서에 대한 선행 지표로 활용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미국의 주간 MBA 모기지 신청 건수와 또 주간 원유 재고도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어서 유럽 일정 살펴보겠습니다. 유로존 12월 생산자 물가지수 그리고 1월의 소비자 물가지수 예비치가 공개됩니다. 마지막으로 실적을 발표하는 미국의 주요 기업들입니다.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는 메타가 개장 후 실적을 공개하고요. 또 퀄컴도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주요 일정 살펴봤습니다. 네, 강수민 그리고 이혜은 외신캐스터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세계 각국의 이슈와 투자 소식을 전해드리는 글로벌 라운지 시간입니다. 한국경제신문의 조재길 뉴욕 특파원 연결돼 있습니다. 일단 뉴욕 증시 지금 마감을 좀 전에 했습니다. 그 전체적으로 시장 분위기 전달을 해드리고 주요 이슈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부정적인 요인들이 개장 직후에는 좀 많이 나왔습니다. 이틀 동안 급등했던 데 따른 이제 부담감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 노동부에서 작년 12월에 채용 공고 건수를 발표를 했는데 1,090만 건이었습니다. 전달 대비 10만 건이 더 늘었고요. 인력난이 좀 심화됐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고요. 자발적 퇴직자는 16만 명 정도 이제 줄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호주 중앙은행이 양적 완화를 중단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기준금리는 0.1%로 동결을 했습니다.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죠. 우크라이나 지금 사태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해서 크림반도 2014년에 이제 러시아가 합병한 영토인데 거기를 이제 탈환하려고 하면 전쟁에 나서겠다 이렇게 그런 발언까지 하면서 우크라이나 지정학적 위험이 좀 고조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고요. 반면에 오늘 4분기 실적, 기업 실적들 4분기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 대부분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분위기 전체적으로 괜찮았고요. 엑스모빌이라든지 UPS라든지 작년 4분기 실적 좋았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지역은행 페드 미국 중앙은행이죠. 지역은행 총재들의 발언이 덜 매파적이었습니다. 일단 세인트루이스 페드 총재, 연방은행 총재 제임스 블러드 총재는 50bp 일단 그 FOMC 연방공개시장위원회가 3월 중순에 예정돼 있는데 이때 50bp 0.5%포인트의 기준금리 인상은 너무 지나치다. 그렇게 한꺼번에 많이 올리면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그러니까 좀 천천히 올리겠다. 이런 덜 매파적인 발언 내놓았고요. 필라델피아 연방은행의 패트릭 하커 총재 같은 경우에도 50bp나 한꺼번에 올리는 거 이거는 자신이 없다. 올해 25bp 정도 0.25%포인트 정도씩 기준금리를 4번 정도 올리는 게 낫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 분위기가 조금 이제 그동안에 이제 중앙은행 페드의 긴축 우려 때문에 시장이 많이 후퇴했었는데 그 우려를 조금 불식시키는 그런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작년 4분기 실적 시즌이 지속되고 있으니까요. 실적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S&P 500 지수 포함되어 있는 500개 기업인데 172개 기업이 실적을 개장 직전까지 내놨습니다. 그중에서 거의 80%에 달하는 78.5%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내놨고요. 실적 분위기 좋습니다. 지금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기업 실적 하나씩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구글 모회사죠. 알파벳이 한 2시간 전에 지금 실적을 내놨는데 EPS 주당 순이익이 30.69달러였습니다. 시장 예상이 27달러였거든요. 시장 예상치 많이 상회했고 매출은 753억 달러. 예, 시장 예상치가 727억 달러였습니다. 시장 예상치 많이 상회했습니다. 매출을 1년 전과 비교를 하면 작년 4분기 3개월 동안 32%나 급증을 했습니다. 특히 클라우드 매출 매우 좋았다는 것이고요. 동시에 알파벳이 지금 주가가 너무 지금 주당 지금 2,700달러가 넘습니다. 지금 보니까 요거를 20대 1로 액면 분할, 주식 분할을 오는 7월부터 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시간의 거래에서 8%, 9%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제너럴 모터스 미국에서 가장 큰 완성차 업체인데 4분기 실적을 내놨습니다. 약간 엇갈렸습니다. 주당 순이익 EPS는 1.35달러로 시장 예상치 1.19달러보다는 좋았는데요. 매출이 시장 예상치보다 조금 적었습니다. 예, 335억 달러였고 시장 예상치가 340억 달러였습니다.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는 좀 엇갈린 그런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는 EPS 주당 순이익이 시장 예상치를 밑돌았는데 그 이유가 이제 비용, 인건비 같은 게 이제 많이 올라갔고 특히 이제 중국 내 판매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의 거래에서 주가가 많이 빠지는 모습 보였습니다. 반면에 반도체 업체죠. AMD는 EPS, 매출 모두 시장 전망치를 웃돌았습니다. 실적 가이던스 내놨는데 실적 가이던스도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간의 거래에서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 그렇게 보였습니다. 어젯밤 뉴욕 증시에서 개장 전에도 이제 여러 기업들이 실적을 내놨습니다. 대표적인 기업이 에너지 업체죠. 석유 채굴 업체 엑슨모빌. EPS는 2.05달러였습니다. 시장 예상치가 1.93달러였거든요. 예, 주당 순이익이 시장 예상치를 상회를 했습니다. 다만 매출은 시장에서는 920억 달러 정도 낼 걸로 봤는데 실제로 뚜껑을 열어보니까 850억 달러로 매출은 좀 저조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전체적으로 지금 쉐브론이라든지 에너지주 주가가 지금 괜찮은데요. 오늘 하루 동안 엑스모빌 주가 6.4% 급등했습니다. 물류업체죠. UPS도 4분기 실적을 내놨습니다. 주당 순이익이 3.59달러였고요. 시장 예상치가 3.1달러였습니다. 이것보다 많이 상회했고요. 매출 역시 시장 예상치를 조금 웃돌았습니다. 지금 특히 이제 그 물류업체의 그 수익성이 좋은 데가 이제 중소기업 대상으로 분류하는 그런 쪽이라고 합니다. 지금 중소기업 비중 UPS 작년 4분기에 26%로 일단 그 전년 대비 1년 전보다 4%포인트 올라가면서 수익성도 많이 개선됐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특히 배당을 기존에 1.02달러 분기 배당을 줬었는데 이거를 50% 많이 올려서 1.52달러 주기로 하면서 UPS 주가 오늘 하루 동안 14%나 급등을 했습니다. 스위스계 투자은행인데요. UBS라고 있죠. 예, 순이익이 13억 5천만 달러였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는 줄었지만 작년 전체적으로 보면 14% 급증한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특히 작년 배당금을 35%나 올리는 그런 주주 친화 정책 이런 걸 내놓으면서 주가가 오늘 하루 동안 9% 넘게 뛰었습니다. 두 번째 소식으로 조지 소로스 유명한 투자자죠. 조지 소로스 중국 비판하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스탠퍼드대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거기서 중국에 우리 한국 투자자들도 이제 중국의 빅테크라든지 투자하시는 분 많을 텐데 중국의 부동산 호황의 거품이 꺼지면서 중국 경제가 위기를 맞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내놨고요. 시당초 중국의 부동산은 지속 불가능한 모델이었다. 지속 가능하지 않았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또 자산 가격이 하락하면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위기를 초래할 것이다. 그런데 가장 큰 위기는 올해 2분기에 찾아올 것이다. 2분기가 분수령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지금 소로스는 그동안에 중국에 대한 비판을 많이 내놨었습니다. 작년 9월에는 블랙록 중국에 많이 투자하고 있는 그런 자산 운용사인데 블랙록의 중국 투자 심각한 실수가 될 것 이렇게 얘기도 했었죠. 지금 중국에 대한 약간 그 경제 전망이 조금씩 낮춰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작년에는 중국이 8.1%
8.1이죠. 굉장히 많이 경제가 좋았었는데 IMF 같은 경우에는 올해 중국이 4.8% 성장에 그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마침 중국의 1월 제조업 경기 지수가 나왔는데 이 제조업 PMI 같은 경우에 구매 관리자 지수입니다. 이게 조금 둔하고 있는 모습 이렇게 보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메타버스 부동산, 이게 이제 미국에서 판매 붐을 일으키고 있다. 이 소식을 가져왔고요. 메타매트릭 솔루션스라는 데에서 여러 가지 이제 메타버스 플랫폼들 이렇게 얼마나 가상 세계에서의 부동산이 얼마나 잘 팔리는지 요거를 파악을 해봤더니 작년에만 이거 실제로 있는 땅이 아니죠. 가상 세계 이 땅이 5억 달러 넘게 팔렸고요. 올해 1월에만 8,500만 달러가 팔렸다는 겁니다. 올해는 10억 달러 넘게 우리 돈으로 하면 뭐 1조 원 훨씬 넘는 그 돈이 가상 세계 땅을 사는데 투자됐다 이렇게 이제 보이는 거고요. 브랜드 에센스 마켓 리서치는 메타버스 부동산 시장이 2028년까지 연평균 31%씩 성장할 거다. 예,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4대 메타버스 부동산 플랫폼으로는 샌드박스, 이게 제일 큽니다. 점유율이 62%고요. 디센트럴랜드, 크립토 복셀, 솜니움 이렇게 돼 있고요. 주로 이제 메타버스 부동산 거래는 가상화폐인 이더리움을 통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메타버스 부동산 일종의 폰지 사기다. 예, 밑돌 빼서 윗돌 괴는 거다. 뭐 이런 식의 비판도 있습니다. 에드워드 카스트로노바 인디애나다 교수 같은 경우에는 실제 토지는 희소성이 있지만 메타버스에는 뭐 제한이 없다. 얼마든지 팔고 싶은 사람 마음대로 팔 수 있다. 그러면서 이거는 피라미드 사기다. 이렇게 비판을 했다는 점 이것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조재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설 연휴 동안 미국 증시가 상승해서 참 다행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5시 3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